자, 그럼 이제 학습의 기본 원리 요거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특히 이제 수학 기준으로 음, 과목마다 공부 방식들은 다를 건데 공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는 다들 생각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학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느끼기에 음,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게 공부야. 이게 진짜 공부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뭐 네, 먼저 얘기하시죠. 공부의 목표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해 이게 공부해야지 점수 나와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점수가 나오려면 내가 원하는 어쨌든 긴 레이스에서 입시 레이스에서 성공을 하려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진학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부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아이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해냐 적용이냐 중요한 얘기 네네. 하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은 겁니다. 예, 예. 이해냐 적용이냐 그래서 결국은 예습이냐 심화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뭐 선행이냐 심화냐 진도를 나갈 것이냐 그게 선행이죠. 그다음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심화를 할 것이냐 뭐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그쵸. 중요하죠. 둘 다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아니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풉니까? 근데 저는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던 게 개념을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빠르죠. 빠르고 캐치력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문제만 조금 비틀어 놓으면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화라는 이름으로 딱 걸려버리면 어머님들은 이제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념이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은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 저는 그것도 연습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지원 쌤도. 그러니까 결국 이해냐 적용이냐는 그냥 저희가 학습하는 순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해력 진짜 그쵸. 음. 워낙 이제 특히 저희가 대치동에서 만나는 아이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와서 이해하는 훈련은 정말 많이 받아와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게 그건가 봐라는 거는 캐치를 빨리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늘 언제나 고민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조금 고민하다 안 되면 누군가가 옆에 와서 대신 문제를 끊어서 읽어주고 대신 문제를 해석해주고 대신 식을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그냥 사칙연산하는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적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채워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이제 뭐 학습 기본 원리 이제 뭐 결국은 공부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개념만 다 알면 문제는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확실하게 체크하면 된다라고 그런 것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계속 많이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쪽 학습량이 적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론만 더 공부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예전에 이제 극단적인 대화도 이제 선생님들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뭔지 알것 한 달 동안 개념 공부만 해. 한 사람은 한 달 동안 문제만 풀어. 개념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기준으로 뭐 일단 해봅시다. 그럼 누가 더 잘할까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전 문제만 푼 친구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어느 단원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개념만 안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은 개념의 그 개념의 끝부분을 살짝은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른 약간 수많은 유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개념들을 결국은 끄집어내는 이 과정이 되게 학습에서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이해와 적용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는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거, 넣는 거랑 출금하는 거, 빼는 거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예금을 해야 출금을 합니다. 돈을 넣어야 뺄 수 있는데 넣긴 할 수 있는데 뺄 수 없다면 넣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최악이죠. 예. 돈은 빼서 쓰는 맛이죠. 물론 넣은 게 있어야 돼. 물론 넣은 게 있어야 뺄 수 있는 게 있는데 학습이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 같아 들어갔다고 자기게 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꺼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도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우와 내가 공부가 엄청 되네. 알려주면서 나에게 완전하게 체계가 계속 잡히네. 실제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서 꺼내는 과정이 적용인 거고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꺼내면서 자기 있게 된다. 네, 오케이. 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요쯤에서 이제 어머니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들 우리가 연산, 선선행, 사실 선선행 있고 요즘 선선선행도 있는 것 같고 더 붙여도 되나요? 선행도 있고 심화도 있고 내신. 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뭐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 언어 사용 이 정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기준이 네. 연산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기준은 우리의 기준 여기서 선행부터 선행?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메인 학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황땡일 수도 있고 C땡 학원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게 들리네. C 땡땡 학원 네. 학원도 있고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 어떤 메인 커리를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그 메인 커리를 하고 있는 걸 선행이라고 봅시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선행 자체가 저는 심화이기도 해요. 너무 어려워. 그 내용들이 너무 맞아요.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맞아요. 있어요. 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건 원래 이제 한번 제대로 배우고 그걸 심화로 뭔가 총 정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재학년이 됐을 때 내신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선행 기준으로 앞쪽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앞쪽 거. 선선행은 뭔가요? 선선행. 선행을 하기 위해서 선선행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선행은 기본 개념부터 찬찬히 나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선행에서 쓰는 교재 자체가 거의 응용 심화서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바퀴를 굴리는 그런 게 좀 생기면서 근데 그걸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거의 많겠어요. 없죠. 음. 따라하죠 그냥. 선생님 네. 구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인 학원에 커리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서를 가지고서 그 기초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떤 이제 얘기들이 흘러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국은 선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행을 뭐 시중 교재로 예를 들까요? 뭐 선행을 할 때 첫 바퀴를 뭐 센 같은 걸로 돌린다 하면 센 같은 것만 돌려도 사실 다행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선선행에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개념서에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저희 많이 보는 것들 개념 중에서 유형. 개념 유형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좀 다져주는 미리 좀 다져주는 그런 과정들을 선선행이라고 이제는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선선행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선행. 그러니까 이 선선행의 필요성은 선행으로 하는 학원의 커리가 생각보다 너무 심화서에 높아져서. 가깝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정보의 또 차이에서도 발생하는 건데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뭐 황땡이든 어떤 학원들을 갈 때 우리 아이 그냥 거기 갔어. 학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아이가 초반에 비해서 점점 못해. 초반에 초등 과정까지는 그럭저럭 하다가 점점 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깨닫는 시기는 다른데 그 깨닫는 시기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이제 깨닫고서 놀라는 시기는 우리 아이 빼고 다 선선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이 커리를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라는 부분이 되게 커요. 나중에 현실적으로. 알면 그래서 속상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선선행은 또 속도가 좀 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선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걸 이렇게 하기에는 또 바쁜 거고 선행이 또 빨라지는데 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음. 그런 심화, 그러니까 예. 요즘 얘기하는 선행 그런 수업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선선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그 부분을 전략 습득하고 중에 하나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빠르게 한번 보여주느냐 아니면 아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조금 힘들게 공부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앞서 있는 연산은 뭔가요? 연산은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여기서 그럼 얘기하는 포인트는 선행에서는 그러니까 선행은 당연히 뭔가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고 선선행은 그 과정 자체가 좀 너무 어려우니 그거보다 조금 더 미리 정확히 배우면서 개념을 좀 더 익히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연산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뭐 곱셈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자마자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야 알겠지? 응용해서 풀어봐. 그게 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그 어머님들도 운전 처음 배울 때 이게 엑셀이고요, 이게 이거고요, 앞으로 누르면 가고요, 이게 깜빡이고요. 자 운전 시작하세요. 뭐 안 됩니다. 기술을 익혀야 돼. 계속 움직이면서 깜빡이 뭐 이렇게 깜빡이 똑딱 하고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고 비 오면 이거 하나씩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 트레이닝에선 다소 연산이란 부분에서는 다소 원리에 대한 이해는 조금 약화돼도 돼요. 되죠.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 맞아요. 이게 연산이란 부분이 자동화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네. 저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꼬꼬마 때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구구단을 일단 의미 없이라도 자동화해서 암기하고 나면 사실 그게 곱셈에서 이렇게 덩어리 지어 묶는다는 원리가 들어 있었어라는 건 조금 더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때 더 이제 그렇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인 뭐 연산하는 것들, 공식 같은 것들, 뭐 계산력 이런 것들을 일단 자동화 시켜놓고 나서 근데 이게 어떤 원리가 있냐면 도형 가지고도 그건 오히려 설명할 수 나중 문제일 있고. 때가 있죠. 예.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중1 때 음. 빼기가 플러스가 아. 됨을 깨닫는 거는 저는 그게 그 깨달음은 저 되게 나중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빼기 네. 또는 이제 뭐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이 왜 곱해진 게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그 원리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적용을 많이 해서 배우면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너무 가볍게 넘어가면 아이들이 되게 오래 꼬이기도 하죠. 그렇죠. 시간. 자, 이 정도로 저희 오늘 얘기 주제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번에도 또 가까운 시기에 또 있고 그래서 줌톡을 꾸준히 좀 해나갈 거니까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꽤 있네요. 이게 은근 많죠.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네요. 매력이. 중톡의 매력. 자,